와, 뭐지?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가죽 같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그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请问这是什么？羊皮筏子，羊皮筏子。真的羊皮，你看不来吗？哦，是吗？哎，真正的羊皮。 양가죽에 바람을 넣어 부풀린 다음 물 위에 띄우는 이른바 양가죽 뗏목입니다. 황하를 건너기 위해서는 양가죽 뗏목을 타야 하는데요.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물에 띄우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모양입니다. 가벼운가 봐요. 혼자 그냥 들고 가시네요. 무게는 가볍지만 부력이 뛰어나 한 개의 뗏목에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师傅，我问一下，先生为什么洒水？洒水保持它这个柔软度。柔软度。哎，这个要不洒水的话，一干它就裂了。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이용했다는 양가죽 뗏목. 황하성림까지 양가죽 뗏목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비용은 한 뗏목당 90위안, 약 16,000원 정도 됩니다. 마침 뗏목을 만들고 있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양가죽을 가져와 손질 중이었는데요. 这是不是一头羊？啊，这就是一头羊。一只羊，头，下面是脚，头部，臀部。啊，脚，四脚。对哎，四脚。我们韩国以前也有这种筏子，不过我们的筏子是用木头做的。以前也有木筏，啊，以前也有，木筏也有，皮筏也有。皮筏也有。啊，就是。那么现在为什么没有木筏？木筏它主要是用木材的，它这现在就是这地方没有木材了，木材少，它是用木材用的。 기후가 건조한 데다 벌목으로 나무가 부족해지면서 가죽 뗏목이 등장했습니다.这个地方就这样一做就好了。 가죽을 묶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양가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는데요. 요즘은 뗏목을 만드는 장인이 얼마 없어 현지인들도 쉽게 볼 수 없는 진기한 광경입니다. 튼튼하게 막았네요. 这是头，这不是脖子。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부위였고 那是两个前腿。 이것이 앞다리이고 여기가 배입니다. 这个地方要注意，要注意，不，它那个毛如果有捂得不好的话，你把这个地方容易拔破。 把破啊，这就这个地方。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가죽 전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털을 뽑습니다. 上次开的那个就是主宰呀。 예전에는 양가죽 500여 개를 달아 수십 톤이 넘는 짐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데요. 부력이 좋아 멀리 내몽골까지 2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好了，那我把那个灌好了，你再配。还有一个工序没完成呢。 털을 뽑기 위해 부풀린 양가죽 바람을 뺀 후 물을 넣습니다. 가죽이 썩지 않도록 소금 염장을 하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유채 기름을 넣습니다. 起密封作用的。起密封作用。它这个毛孔的话就密封出来的，原起的是这个防腐作用。 보통 양가죽 한 개당 우리 돈 5만 원, 뗏목 하나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가죽을 잘 씻어주는데요. 손질이 끝난 양가죽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뗏목을 만드는데 보름이 넘게 걸리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연 환경에 맞춰서 살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이 척박한 황토구원 안에서도 그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슬기롭게 황하를 이용해가며 살고 계시네요.
전통 뗏목을 만드는 장인이 마을에 3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드디어 저도 뗏목에 오릅니다. 처음엔 살짝 겁이 나는데요. 走过一遍，你坐这里，哎，坐。 드디어 출발입니다. 목적지인 황하성림까지 1시간을 가야 하는데요. 나무 한 그루 얻기 힘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탄생한 양가죽 뗏목. 과거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毛驴车的终点站，要上这个顶峰看这个黄河石林的全景。 푸른 하늘을 이고 서 있는 웅장한 바위산. 뗏목이 흡사 티끌 같아 보입니다. 거대한 자연환경 속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기가 협곡 입구입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시작되는 음마대협곡입니다.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당나귀 마차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4명이 탔을 때 1인당 4,000원 정도가 듭니다. 去哪里？石林里面，雪林里面。大概需要多长时间1个多小时。 ？1个多小时。好，现在走。 수많은 기암 괴석이 나무처럼 빽빽이 들어선 황하성림. (1980년대) 외부에 알려진 이후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황토색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하기 전 원시의 대자연이 이런 모습일까요? 비바람에 깎이고 갈라진 돌틈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큰 구멍이 뚫려 있네요. 특이하네. 암석이 켜켜이 쌓여 있고 황토가 받쳐주고 있는 형태. 바로 이 형태로 이 기괴한 돌숲을 이루고 있어요. 중국 서북 문화의 중심지 간수성. 아름다운 절경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 황하성림은 원시 자연의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수많은 영화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황토는 황사와 이미지가 겹쳐서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이미지는 아닌데 여기는 전혀 달라요. 절경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리고 이 상쾌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월의 파도에 씻겨나간 바위산 능선 사이로 수만 년의 시간이 멈춘 땅. 황하성림. 하늘 향해 우뚝 솟은 봉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베트 불교의 성지가 있는 간난 티베트 자치주로 향합니다. 해발 3,350m. 하늘과 부딪힐 듯 숨차게 내달리던 구름이 잠시 쉬어가는 곳. 랑무스입니다. 여기는 랑무스인데요.
랑무스의 별명이 깐수의 알프스예요.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산등성이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름 모를 들꽃이 수줍게 피어 있는데요. 구름도 쉬어가는 눈부신 비경. 랑무스의 아침입니다. 대자연을 제단 삼아 자기 몸을 한껏 낮추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랑무스에는 삶이 곧 신앙인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사원, 젊은 남녀가 눈에 띄는데요. 성스러운 건물이나 탑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순례 행렬, 코라입니다. 我想我一直看到了你一直祈祷2个小时以上。我很想知道，一般你祈祷主要什么内容？这个我们也说不清楚。家庭的平安，还是身体健康，还是恭喜发财？都有啊。都有吗？장애물 없이 달리던 길. 도로 한복판을 양떼가 막아섭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유목민들은 벌써부터 겨울을 준비하는데요. 여름 내내 살찌운 양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한 곳에 모으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의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요. 请问这是什么？这是羊，这是张羊，张羊。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 산양. 시장에 내다 팔 녀석을 고릅니다. 뿔과 이빨을 살펴 나이든 양만 골라 트럭에 태우는데요. 现在你心情怎么样？心情嘛，心情啊要好办，今天没有呢，那是。 이 일은 눈치 빠른 일이 탈주국을 벌입니다. 힘 좋은 녀석 하나가 울타리를 벗어나자 우르르 도망을 치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아이들까지 나서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요. 땀 흘린 결실을 맺는 날. 지금 느낌이 묘하네요. 이 양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지만 유목민 입장에서는 2년 이상 키워서 수확하는 날이에요. 농민이 가을에 가을거지하면서 기쁨을 얻듯이 유목민들은 바로 오늘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팔 때 큰 노동이 기쁨을 얻죠. 수확의 계절, 농사 짓는 마을도 바쁩니다.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보리 수확이 한창인데요. 我是韩国游客。韩国人是外国嘛？外国是。这是什么？不是这个牛的吃，牦牛。牦牛。牦牛吃的嘛。牦牛吃的。冬天。 수확이 끝난 보리는 여러 번 뒤집어 말려서 탈곡하고 잎과 줄기는 야크 먹이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보리, 그 티베트 보리입니다. 중국어는 칭커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보리의 원산지가 바로 티베트입니다. 한때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이 사는 고산 지역에 보리 대신 밀과 쌀을 심게 했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보리를 키우며 척박한 삶을 개척해왔는데요. 낫지를 하고 나선 보리단을 엮어 빙글빙글 돌린 다음 한 묶음을 만들어줍니다. 这怎么做？这怎么放？
아, 这样吗?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보기에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머리를 다 풀어헤친 것처럼 보릿단이 산발입니다. 어떻게 묶어야 하지 그러면? 그냥 돌기만 하면 돼. 결국 보다 못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셨는데요. 보릿단 하나 묶는 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손을 도운 건지 방해가 된 건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집으로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유목민의 집과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물이 귀한 곳이지만 손님을 위해 손 씻을 물을 흔쾌히 내어주십니다. 물이 귀해서 한 번 씻고 또 씻고 합니다. 최대한 물을 아껴야죠. 농사철이라 바쁠 텐데 손님 대접이 깍듯합니다. 아, 你这这这里吃짬밥.这干饭。 야크저주로 만든 버터에 따뜻한 물을 부은 다음 설탕과 보릿가루를 넣어 짬바를 만듭니다. 脏吧，一天吃脏吧，一天2次嘛， 一天吃2次. 一天吃2次，在早上这一天嘛，一个在中午中午吃一个嘛，在晚上再吃饭嘛。 저녁에는 말린 야크와 요구르트를 먹기도 한답니다. 밀가루 반죽하듯 손으로 조물조물 재료를 섞는데요. 사실은 짬바도 손맛이에요. 듬직하게 반죽이 되면 송편처럼 한 덩이씩 떼어 입에 털어넣습니다. 미숫가루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좀 퍽퍽한 느낌도 있고요. 짬바도 무슨 맛이냐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사실 특별히 맛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럭저럭 이 한 그릇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채소와 과일을 먹기 힘든 이곳에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보리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可以喝的，可以可以喝的，真的是不挺好，可以吗？ 여행은 풍경보다 사람에 대한 추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죠. 따뜻한 마음 가득 안고 떠납니다. 과거 티베트에서 랑무스를 거쳐 멀리 몽골까지 고원의 길을 따라 종교 문화적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유목 민족의 독특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통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더니 뜨거운 연기를 내뿜습니다. 이 요리의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石烹羊肉 양고기 요리입니다. 양 뱃살에다가 다른 양고기를 넣어서 찐 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랑무스 초원에서 키운 양고기에 소금 간을 한 후 양파, 고추 같은 채소와 버무려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불에 달군 돌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泡了大概有几百年，或者很长时间在水里面，不是有个下河，有一个下河，对，从那个河里面拉过来的。 2시간 거리의 샤허까지 가서 열 전도가 빠르고 온기가 오래가는 돌을 구해온답니다. 양념된 양고기와 채소가 담긴 양가죽 주머니에 뜨겁게 달군 돌을 집어넣고 실로 입구를 꽁꽁 싸맵니다. 열기가 퍼지도록 이리저리 움직이자 금세 부풀어 오르는데요.
잔뜩 부풀어 터지기 직전 살짝 구멍을 내자 압력솥의 증기처럼 뜨거운 김이 빠져나옵니다. 계속 수증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기와 채소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치 증기기관차가 수증기를 내뿜듯 새하얀 김을 쏟아내는데요. 需要几分钟？很快的，很快啊！这就是藏区的那个高压锅一样的。 5분 정도 흘렀을까요? 요리사가 칼집을 내자 풍선에 바람 빠지듯 양가죽이 가라앉습니다. 와, 안에서는 뜨거운 돌이 부지런히 요리를 하고 있었네요. 야채부터 고기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 里面肯定有水吧？没有水，没有水吗？这是羊肉里面就是挤出来的这个汤。那就你们先慢慢用餐，品尝一下我们家的这个特色石盆羊肉。哦，谢谢谢谢。 물을 전혀 넣지 않았지만 오직 고기와 채소의 수분만으로 촉촉하게 요리된 양고기 돌찜. 정말 맛있었는데요. 약간 탄 냄새 같지만 한번 먹어보면 탄 냄새가 아니에요. 고소한 맛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채와 같이 섞어 먹으면 더 감칠맛을 주죠. 채소의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양고기도 냄새가 안 나서 젓가락이 쉴 틈이 없었는데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고원지대 가하이로 향합니다.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난 후 자연의 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푸른 하늘을 따라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는데요. 대초원이 펼쳐지고 있어요. 깐스성에 이렇게 넓은 아름다운 초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인간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온전히 자연에게 내어준 땅 가하이 초원입니다. 제주도 1.5배 크기의 면적의 호수와 초원, 습지를 품고 있는데요. 도통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처녀봉에 오른 듯 벅찬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감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환상적이에요. 王源雪山脉，几座帐篷在，草原黄绿色，休闲我走步。 이곳 가하이 초원에서는 누구라도 시인이 됩니다. 초원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풀을 뜯는 가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티베트 야크가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티베트 야크는 고산지대에서 사는 티베트 전통 소인데 티베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이에요. 추운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 야크. 긴 털 사이 촘촘한 솜털이 추위를 막아주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많아 해발 6,000m까지 거뜬합니다. 자연에 길들여진 동물과 인간이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 곳 가하이 초원입니다. 야크떼를 따라 길을 걷다 작은 토담집을 발견했는데요. 请问我们是韩国旅客，我们是韩国教育电视台，你听懂中文吧？ 중국어를 못하는 티베트인입니다. 한국인이스. 오. 진짜 난 아니 이게 샘치.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곳.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야크똥이 잘 마르도록 풀밭 위에 펼쳐놓습니다. 我试一下，阿姨，我试一下。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힘 좀 써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엉성한지 옆에서 계속 쳐다보시는데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대한 뒤 오랜만에 삽질해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게 소중한 땔감으로 쓰이니까 보람 있어요. 他说在这个月季打算不得。 손님을 맞는 안주인의 손길이 바쁩니다. 풀밭에 대충 야크똥을 닦은 뒤 집으로 안내하는데요. 유목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여름철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데요. 태양광 충전기. 한낮이 뜨거운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请问这是不是牛粪？ 아, 이것이 소똥을 말린 거구나. 겨우살이 준비로 모아놓은 소똥입니다. 연료로 쓰이는데요. 다른 소에 비해 야크똥은 냄새가 덜한 편입니다. 물이 귀해 손 씻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 이것이 침대구나. 임시 숙소라 살림살이는 단촐합니다. 빨래 널듯 야크 내장 말리는 모습이 이채로운데요. 좁은 집이지만 부엌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마니인데. 티베트인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니차입니다. 문맹률이 높은 티베트에서는 불경을 읽는 대신 마니차에 경전을 넣고 돌립니다. 불경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줄을 잡아 당기니까 손쉽게 돌아갑니다. 이 마니 좀 특이하네요. 잠깐 대나대 단도 위에 그 잠깐 던지는 니지는 마 되나 막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좀 치름 좀 알음 더 치름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불안한 고원의 삶.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깊은 신앙이 되었는데요. 사실 티베트인에게 종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종교가 없으면 이분들은 정말 삶이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지니까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초원. 장작을 구하기 힘들어 말린 야크똥으로 땔감을 대신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불이 잘 붙고 화력도 센 편인데요. 차를 끓이기 위해 냄비에 야크젓을 담습니다. 7세기 당나라 공주가 티베트에 시집 오면서 차 문화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티베트 차를 만들기 위해 찻잎부터 끓입니다. 티베트 차의 특징은 차 잎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거기에 티베트 야크 우유를 섞는 것이 특징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1년 중 절반 가까이 겨울이 이어지는 가하이 고원. 따뜻한 차는 몸을 덮여줍니다. 진하게 우린 차에 야크젓과 버터, 소금을 넣어 한 잔 마시는데요. 마치 밀크티처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수유차입니다. 아, 谢谢.一起喝. 차 한 잔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도시에 공부하러 나간 두 딸이 방학을 맞아 엄마를 도와주러 왔답니다. 在这里平时你们生活情况怎么样？怎么过日子？ 더 난그서를 그 무사스나 접다 뒤짜스나 셔기다들어 사스마 사이트는 흩대치네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러워요. 사실 저도
이것이 절대 자유를 느끼는 삶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미소가 참 아름답죠? 짧은 만남이지만 긴 여운을 안고 떠납니다.